자, 그리고 초등학생 문해력이라는 요즘 또 이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해력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왜 이렇게 문해력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나? 어, 어, 찾아가 보다 보니까 기사 이제 중앙선대위나 이게 뭐 이게 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 문해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코로나하고 또 맞물리기도 해요. 비대면 상황, 그다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해력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 문해력이 뭔가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워낙 많이들 문해력 얘기해요. 되게 그냥 책 읽는 능력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 이제 문해력이라는 용어로 이제 또 많이 이렇게 또 어, 상품화한다라는 느낌도 받긴 해요. 근데 실제 이제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 건 분명하더라고요.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문해력, 그러니까 이해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읽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들이 떨어지는 이게 떨어진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해력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고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제 학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죠. 당연히. 실제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다른 학습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단지 그냥 글씨를 읽는 문제가 아니라 문맥 이해나 어떤 이 글을 통해서 진짜 뭐 이거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 이게 실제로 이제 계속 떨어졌던 건데 요즘 이제 비대면하고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전에도 떨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건 실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그럼 디지털 문해력이란 뭔가 보면 디지털에 수많은 텍스트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실제로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이게 진짜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은 이게 가짜인지를 좀 구분하고 해석하는 능력인데 이것마저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IT 강국이고 수많은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인터넷 세상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뭐 움짤이거나 어떤 재밌는 영상이거나 이런 거에 소비하는 걸로만 가지 뭔가 이걸 정확히 뭔가 해석하고 읽고 여기서 뭔가 지식을 얻는 데까지는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문해력, 특히 초등학생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유튜브 등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서라고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실제로 이 텍스트, 그 독서 관련된 독서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실제 최근에 어떤 이게 실제 이게 적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코로나 전에는 한 4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이들도 실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인 관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6학년 아이들이 이전에 4학년 아이들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6학년이 돼서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많아지고 뭔가 소통하는 거 많이 없고 친구들이나 대인 관계 속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만 했는데 거기서 뭔가 발달이 안 되는 거죠. 사춘기란 건 정신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데 생물학적인 발달과 함께 그러니까 많이 아이들이 지금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해야겠더라고요. 스마트폰 과부전, 스마트폰 중독인데 진짜 부모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초등학생이 부모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학교 가면 더 어려우세요. 진짜 제 자녀들한테는 할 수 있는 한 스마트폰을 안 쥐어주려고 되게 애를 써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안 쥐어줄까인데, 뭐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쥐어주고 뭐 필요하니까 쥐어주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진짜 아이들한테 이게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마치 판도라 상자처럼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녀 성교육을 할 텐데 스마트폰을 주신 순간
통제하기 어려우세요. 수많은 성적인 것들, 그리고 수많은 정신적인 해를 끼치는 유해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무리 무슨 앱을 깔아도 어려우세요. 아이들은 다 그거 깨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진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무엇이 좋은지 아이하고 진짜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돼서 진짜 지금 좀 이렇게 낮추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때는. 어차피 중학교 올라가시면 더 이거는 관리하기 더 어려우시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학년 올라가고 좀 자기의 절제력, 조절 능력이 좀 발달된 후에는 아이를 신뢰하고 맡기는 것까지는 가능하신데 초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진짜 가급적 차단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완성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판도라의 상자를 쥐어주고 열지 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